4장 지금 순간을 회피하려는 마인드의 술책. 지금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된 망상이에요. 결국 시간이 환상임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해도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뭔가요? 나는 여전히 시간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머리에서 나오는 동의는 단지 또 다른 소신일 뿐이며 그걸로는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삶의 활력을 느낄 만큼 현존하고 매 순간을 존재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시간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내일까지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이 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이 들고 늙어서 죽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은 문제가 못 됩니다. 육체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순간을 잃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니면 단순한 상황이나 사건이나 감정을 개인적인 문제며 고통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망상인 것이지요. 지금 순간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과거가 필요하고 성취를 위해 미래가 필요하다는 심리적 요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의식 전환입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단번에 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일은 대개 크나큰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완전한 승복을 통해 일어나지요. 하지만 사람들 대다수는 이런 의식 전환에 공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의식 상태를 처음에 몇 번 얼핏 엿보게 될 때는 시간과 현재의 차원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순간에 주의를 얼마나 덜 집중하고 있는지 먼저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체가 이미 큰 진전이에요. 그 알아차림이 처음에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현존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의 초점을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 순간에 더 자주 집중하면서 지금 순간을 놓쳤다고 알게 될 때마다 거기에 몇 초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길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상태에 굳건히 자리 잡기 전에, 달리 말해 충분히 의식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의식과 무자각 사이를, 현존 상태와 마인드 동일시 상태 사이를 한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순간을 잃었다가 거기로 되돌아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현존이 주된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현존 상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드문 경우에 단지 우연히 아주 짧게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다수는 의식과 무자각 사이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준의 무자각 사이를 오가는 것일 뿐입니다. 평범한 무자각과 심각한 무자각. 여러 수준의 무자각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마 알고 있겠지만 잠자는 동안 당신은 꿈꾸지 않는 단계와 꿈꾸는 상태를 계속 오갑니다. 깨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대다수는 평범한 무자각 혹은 무의식과 깊은 무자각 혹은 무의식 사이를 오고 갑니다. 내가 평범한 무자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의 생각 과정이나 감정, 반응, 욕망, 혐오 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들 대다수의 보통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에고 마인드가 지배하기 때문에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건 예리한 아픔이나 불행의 상태가 아니라 크지는 않지만 거의 계속되는 불안이나 불만, 권태, 초조함, 신경질 같은 상태, 일종의 배경 소음 상태입니다. 이 평범한 무자각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생활에 익숙한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낮고 지속적인 배경 소음을 그것이 멈추기 전까지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이 평범한 무자각이 갑자기 멈추면 안도감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불안감을 없애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술이나 마약, 섹스, 음식, 일, TV, 심지어 쇼핑 등을 일종의 마취제로 이용합니다. 이때 적절하게 이용하면 아주 기분 좋을 수도 있는 활동이 강박성과 중독성에 물들게 되고 그렇게 하여 얻은 것은 전부 지극히 짧은 증상 완화입니다. 이럴 때 평범한 무자각 상태에서 은연중에 느끼는 불안감이 깊은 무자각의 아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에고가 위협받거나 혹은 삶의 상황에서 실제이든 상상이든 중대한 도전이나 위협이나 상실이 있거나 혹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이럴 때 평범한 무자각이 깊은 무자각의 아픔으로 바뀝니다. 달리 말해 더 예리하고 더 확실한 고통이나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것은 평범한 무자각이 더 깊게 강화된 형태로서 종류가 아니라 깊이와 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범한 무자각 상태에서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습관적인 저항이나 부정이 불안과 불만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우리네 대다수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에고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을 통해 이 저항이 격해질 때 분노나 심한 두려움, 공격, 우울증 같은 극도의 부정적 성향이 나타납니다. 깊은 무자각 상태는 고통의 몸체가 촉발되며 우리가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게 됐다는 뜻인 경우가 많아요.
물리적인 폭력은 거의 늘 깊은 무자각 상태에서 나옵니다. 이건 또한 군중이나 심지어 한 국가가 부정적인 집단 에너지장을 생성할 때면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발생합니다. 깨어난 의식 수준의 가장 좋은 지표는 삶의 도전이 닥칠 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무자각 상태에 더 깊이 빠지고 의식을 갖춘 사람은 한층 더 깨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도전을 우리는 자신의 일깨움에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영적 동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무자각 수준의 꿈이 진짜 악몽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만약 방 안에 혼자 앉아 있거나 숲을 거닐거나 혹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현존하지 못한다면 뭔가가 잘못되거나 혹은 힘겨운 상황이나 힘든 사람을 접하고 상실의 위협이나 상실감에 직면할 때는 깨어난 의식 상태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불퉁불퉁 반응하게 되며 이것도 결국은 두려움의 한 형태인데 그러면서 깊은 무자각 상태로 끌려들겠지요. 이런 도전은 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만이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지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을 수 있는지 혹은 무슨 기이한 환영을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존하는 힘에서 성장합니다. 이 힘이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 고주파 에너지장을 생성해요. 이 에너지장에서는 무자각도 부정성도 불화도 폭력도 침투하여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찬란한 빛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생각이며 감정의 관찰자가 되는 법을 배울 때 이 자체가 현존의 핵심 부분인데 평범한 무자각 상태의 배경소음을 처음 알아차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적 평온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 실감하면서 새삼 놀랄지도 모릅니다. 생각 수준에서는 판단이나 불만, 또 지금 순간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형태로 많은 저항을 발견할 겁니다. 또 감정 수준에서는 불안이나 긴장, 권태, 초조함 등의 저류가 속에서 은근히 흐르는 기운이 있을 거예요. 이 둘 다 상습적으로 저항을 일삼는 마인드의 측면이자 속성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건가? 독일의 심리학자 칼 융이 한 저서에서 아메리카 인디언 족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합니다. 그 족장은 자기가 볼 때 백인들 대다수가 긴장된 얼굴이며 쏘아보는 눈길, 무자비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들은 허구한 날 뭔가를 찾아다닌다오. 도대체 뭘 찾는 거지? 백인들은 항상 뭔가를 원해요. 항상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해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모른다오. 우리는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밑바닥에서 흐르는 불안의 기운은 물론 서구 산업 문명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지만 이제는 동양 대부분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지구촌에 번진 서구 문명에서 그 흐름이 전에 없이 날카롭고 급격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밑바닥 불안의 기운은 이미 예수 시대에 있었고 그 600년 전 부처 시대에 있었고 그 훨씬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뭘 그리들 걱정하나?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이 하루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나? 또 부처는 고통의 뿌리를 우리네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인드의 집단적 기능 장애로서 지금 순간에 대한 저항은 본질적으로 존재의 인식 상실과 연관되며 비인간적인 산업 문명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프로이트도 이 불안의 압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서 문명과 그 불만에서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는 불안의 진짜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마인드의 이 집단적인 기능 장애가 매우 불행하고 극도로 폭력적인 문명을 만들어냈으며 이 문명이 그 자체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삶에도 위협이 됐습니다. 평범한 무자각을 녹여 없애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통과 번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판단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저항과 지금 순간의 부정을 통해 자기 내면에서 불안과 불만과 긴장 등이 생기는 여러 경로를 관찰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것은 의식의 빛을 비출 때 다 녹아버립니다. 평범한 무자각을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 우리네 현존의 빛이 더 선명해지고 깊은 무자각에 빠진다고 느낄 때마다 그걸 다루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무자각을 감지하기가 처음에는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상에서 아주 흔히 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모니터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한가? 편안한가? 종종 자신에게 물어볼 만한 좋은 질문이에요. 혹은 이렇게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적어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면이 다 정상이라면 바깥의 일이나 상황도 다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실체는 내면에 있고 부차적인 실체는 바깥에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그런 물음들에 곧바로 대답하지는 마세요. 먼저 주의를 안으로 돌리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마인드가 어떤 종류의 생각을 만들어내나? 나는 무엇을 느끼지?
주의를 몸으로 돌리세요. 거기에 어떤 긴장이 있나요? 낮은 수준의 불안과 배경 소음이 있음을 감지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회피하거나 저항하거나 부정하고 있나?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지금 순간을 부정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저항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들지요. 실습하다 보면 자기 관찰과 내면 상태 감시 능력이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불만과 불행에서 해방되기.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을 원망하나요? 그게 자기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겠다고 동의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당신은 마음 한구석에서 화가 나고 저항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있나요? 이 때문에 자신에게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자기 내면을 주의 깊게 들여다봅니다. 원망이나 깨름칙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는 않나? 만약 있다면 그걸 정신적, 감정적 수준에서 관찰합니다. 이 상황을 둘러싸고 마인드는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다음에 그 생각들에 대해 몸이 드러내는 반응인 감정을 살펴봅니다.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느낌이 좋은가요? 아니면 불쾌한가요? 이것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가? 다른 감정을 택할 여지가 있나? 어쩌면 당신이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는 일이 지겨울 수도 있고, 어쩌면 가까운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짜증을 유발하거나 혹은 지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런 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옳든 아니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당신이 지금 있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순간을 자기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 내면과 외부 간의 불만과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불만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내적 존재뿐 아니라 당신도 포함되는 집단적 인간 정신까지 더럽힙니다. 지각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공간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데 그런 정신적 오염이 밖으로 드러나서 지구까지 더럽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으로 불만이나 화를 품고 있을 때 탈출구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당신이 느낀 것을 상대에게 낱낱이 표현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둘러싸고 마인드가 만들어내며 거짓된 자아감의 강화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부정적인 성향을 내버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성의 무익하고 무의미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 태도는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최적의 방법이 못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경우 부정성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잡아둠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가로막지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실행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으로 오염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과 불행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부정적인 내면 상태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행은 신체 질환보다 더 쉽게 퍼집니다. 불행은 공명 법칙을 통해 다른 이들의 잠복된 부정성을 촉발하고 키웁니다. 물론 그들이 면역성을 얻기 전까지, 즉 고도의 의식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오염시키나요? 아니면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있나요? 우리 각자는 자기 내면 공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다른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지구한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면에서 하는 대로 바깥에서도 하기 마련이지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오염을 청소한다면 외부도 더 이상 오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이 제시한 대로 부정성을 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내던지세요.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숯덩이를 어떻게 내던지지요? 가지고 다니는 짐 가운데 무겁고 쓸모없는 것을 어떻게 내던지나요? 더 이상 고통을 겪거나 멍해를 지고 싶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그 부정성을 놓아버리면 됩니다. 고통의 몸체처럼 깊은 무자각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같은 깊은 아픔은 대개 존재의 빛과 결합된 수용을 통해, 즉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며 받아들임으로써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범한 무자각은 대부분 쉽게 내던질 수 있어요. 그걸 더 이상 원치 않으며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무언가에 대뜸 조건 반사를 내보일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다는 점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다 지금 순간의 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감정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부른다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정신적인 양극단을 만드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양극단은 당신의 마인드가 현재 순간을 나쁜 것으로 판단한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그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 거지요. 그러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런 감정을 품으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해하기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런 감정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이든 수용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원망을 느껴도 좋고 노여움이나 짜증이나 변덕스러움을 느껴도 좋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억누르면서 내적 갈등이나 부정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 괜찮다고 봅니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어떤 마인드 패턴이나 감정이나 반응이 생기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그 문제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어요.
이건 판단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었거나 있음을 의식했다면 당신은 고통과 기쁨, 불안과 평온, 갈등과 평화 가운데 무엇을 택했을까요? 자신의 자연스러운 안녕 상태를 망가뜨리고 내면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과연 택했을까요? 좋지 않고 나쁘다는 뜻의 감정을 전부 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다 같은 의미에서 나쁜 게 아니라 속이 불편한 느낌같이 명백하고 실제로 나쁜 것을 뜻하는 감정을 나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0세기에만 인간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1억 명 넘게 죽였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을 가합니다. 서로에게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 있는 존재들에게 날마다 가하는 고문과 고통과 잔혹함, 정신적, 감정적, 물리적 폭력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끔찍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자연스러운 내면 상태와 내면에서 맛보는 삶의 기쁨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주 부정적인 상태에 있고 자기 자신을 정말 혐오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만이 그 자기 감정을 반영하여 그런 현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부양하고 떠받치는 자연과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요.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인간이란 위험하리만치 광기에 사로잡히고 아주 병든 종족입니다. 이건 판단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한데 그런 사람들의 광기 아래 멀쩡한 정신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치유와 구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전 당신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자신의 분노나 적대감, 우울함 등을 수용할 때 그런 것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들한테 쏘아붙일 개연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확실히 맞아요. 하지만 그게 혹시 자기 기만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당신 경우처럼 한동안이라도 수용을 실천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며 그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말하는 수용이란 한낱 정신적인 꼬리표일 뿐이며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에고가 여전히 불행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며 당신의 주변 환경이며 당신의 지금 여기서와 분리된 느낌만 커지게 됩니다. 알다시피 분리성이 에고의 정체감을 이루는 밑바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수용했다면 그런 느낌들이 즉각 변형됐을 겁니다. 당신 표현대로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것을 정말 잘 알았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애초에 품고 있었을까요? 그런 감정은 지금 있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을 거예요. 당신 마인드에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있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정신과 감정 측면의 낡은 저항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고요. 그것도 괜찮지요, 뭐. 당신은 무자각 상태에서 고통받아도 좋다고 말하려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럴 권리를 아무도 빼앗지 않을 테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걸 알고 나서도 그걸 계속 먹으면서 나는 탈이 나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어디에 있든 거기에 완전히 있으라. 평범한 무자각의 예를 더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생활 형편, 다른 이들의 언행이나 하다못해 날씨를 두고도 말이나 생각으로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불평이란 지금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불평 대신 자신의 느낌을 터놓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거나 가능하다 싶을 때 행동하거나 얘기함으로써 상황을 바꾸십시오.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 그 이외에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평범한 무자각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지금 순간의 부정과 연결됩니다. 지금이라는 개념에는 당연히 여기도 들어가지요. 당신이 있는 지금 여기에 저항하고 있나요? 여기보다 다른 어딘가에 있기를 늘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여기는 아주 좋을 리가 만무하지요. 혹시 당신도 그런 축에 들지는 않는지 자기 관찰을 통해 알아보십시오. 어디에 있든 거기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는 지금 여기가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불행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피하는 것, 그 상황을 바꾸는 것, 그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며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없이 심령을 더럽히지 말고 자신의 내면 공간을 늘 맑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바꾸는 행동을 취한다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를 최대한 내던지십시오. 필요한 것에 대한 직관이나 통찰력에서 나오는 행동이 부정적 성향에서 비롯되는 행동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무엇이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 행동이 잘못된다 해도 최소한 무언가는 배우게 되고 그런 경우 그건
단순한 잘못으로만 남는 건 아닙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습득하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 두려움을 인식하고 지켜보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과 완전히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두려움과 당신 생각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두려움이 내 마인드에 스며들게 놓아두지 마세요. 지금 순간의 힘을 활용하면 두려움은 그 앞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지금과 여기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면 내면의 저항을 내던지고 그 지금과 여기를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거나 가엾게 느끼거나 분노하기를 즐기는 불만에 찬 거짓된 나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납득하여 따른다는 뜻의 승복이라고 부릅니다. 승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힘이 들어있어요. 승복한 사람만이 영적 파워를 지닙니다. 승복을 통해 당신은 그 상황에서 내적으로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는데도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혹은 뭔가를 꼭 해야 하는데 꾸물거리면서 하지 않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 순간 자신의 비활동성이나 게으름이나 소극적인 자세를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상태에 완전히 들어서서 그걸 마음껏 즐기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빈둥거리거나 행동하지 말아요. 그 상태에 의식적으로 완전히 들어선다면 거기서 금방 나올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어느 쪽이든 내적 갈등이나 저항이나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미래로 나아가느라고 바빠서 현재 순간을 거기 도달하는 수단 정도로 치부하나요? 스트레스란 것은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에 있고 싶어 하거나 현재에 있으면서 마음은 미래에 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분열이 우리의 내면을 쪼개 놓습니다. 내면을 그렇게 쪼개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무분별한 짓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자위해 봤자 그 무분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현재에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도 있어요. 일단 움직이고 일하고 달린다면 거기에만 몰두하십시오. 그 순간에 팽팽하게 흐르는 에너지를 즐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현재에 있는 나와 미래에 가 있는 나 둘로 쪼개지도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일하고 달리면서 그걸 즐기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자기 마인드를 주시하십시오. 마인드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너는 일을 해야 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 그때 마인드를 지그시 지켜보고 거기에 미소를 지으세요. 주의나 눈길이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과거에 대해 자주 말하거나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공담이나 모험, 체험, 혹은 자기가 피해자가 됐던 스토리나 당했던 끔찍한 일, 혹은 누군가에게 한 짓 같은 것을 자주 말하거나 생각하나요? 생각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자부심, 분개, 적대감, 후회, 원망, 자기연민 같은 것이 일어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거짓된 자아감을 굳히는 것일 뿐 아니라 마음속에 과거를 쌓아둠으로써 자기 몸의 노화를 가속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자기 과거에 심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이런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순간은 다 묻어둡니다. 그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현재와 확실히 연관될 때만 입에 올립니다. 이 순간의 힘과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십시오. 자신의 존재를 느끼십시오. 당신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나요? 만약 무엇 하다면, 무엇 일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인드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하는 상상의 미래 상황에 투영되어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머릿속 헛개비일 뿐입니다. 건강을 해치고 삶을 파괴하는 이 광기를 간단히 멈출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의식하세요.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느낍니다. 내면의 에너지장을 느끼십시오. 마인드의 허구적인 투영과 반대로 실생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전부 지금 순간입니다. 내년이나 내일이나 5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문하십시오. 이 순간에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지금 순간에는 언제나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지만 미래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해답이나 힘, 미더운 행동이나 자원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가 아니라. 나는 언젠가 이걸 해낼 거야. 다짐하면서 그 목표에 주의를 많이 돌리는 바람에 현재 순간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축소되고 있나요? 그 미래의 목표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앗아가나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 식의 마인드 패턴을 고수하거나 키운다면 그 무엇을 달성하고 얻는다 해도 현재 순간은 늘 그리 신통치 못하고 미래가 늘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항상 불만과 결핍감에 시달립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당신은 혹시 뭔가를 습관적으로 기다리나요? 인생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나요? 내가 작은 기다림이라 부르는 것은 은행 창구나 공항에서 줄 서기, 교통체증에서 기다림, 혹은 누군가가 오거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등을 뜻합니다. 큰 기다림이란 다음 휴가나 더 좋은 일자리, 아이들 성장, 정말 소중한 대인관계, 성공과 좋은 돈벌이, 중요한 위치, 깨달음 얻기 등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를 기다리면서 혹은 기다리기만 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마인드의 상태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현재를 원치 않고 미래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가진 것을 원치 않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모순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다리고 기대할 때 당신은 있기를 원치 않는 지금 여기와 가 있기를 원하는 머릿속 미래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적 갈등을 빚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를 잃음으로써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삶의 상황을 혹은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데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삶이 개선되거나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삶이 으뜸이고 우선입니다.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은 내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하며 완성돼 있어요. 우리네 삶의 상황은 다양한 처지와 경험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데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것으로서 삶의 체감과 존재를 대신한다는 데 잘못이 있습니다. 삶의 체감과 존재에 이르는 접점은 지금 순간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 순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기초에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은 채 상부 구조물 세우는 데만 잔뜩 시간을 들이는 건축가와 비슷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번영과 번창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미래에 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과 지금의 자신과 지금 하는 일 등 지금의 현실과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존재에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 순간과 지금 삶의 충만함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번영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현재의 부족함을 두고 좌절하거나 화를 낸다면 이건
부자가 되게끔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설령 큰 재산을 이룬다고 해도 내적 결핍 상태를 계속 겪으며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 다 채우지 못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을 많이 즐길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다 왔다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저 허전한 느낌이요, 육체적 쾌락이나 심리적 만족을 더 채워야겠다는 욕구뿐이지요. 그때 우리는 존재 안에 머물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유일하고 참된 번영인 지금 삶의 충만함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의 상태인 기다림을 거부하십시오. 기다리는 상태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얼른 빠져나오세요. 현재 순간으로 들어서세요. 그냥 존재하면서 그 상태를 즐기십시오. 당신이 현존하고 실제한다면 그때는 뭔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혹시 누군가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고 말한다면 괜찮아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난 그냥 나 자신의 기쁨 속에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의 부정은 평범한 무자각의 일부인데 이를 위해 마인드가 상습적으로 동원하는 술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술책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삶에 아주 자연스레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처럼 끊임없는 불만의 배경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더 많이 모니터할수록 과거나 미래에 빠지는 순간을, 즉 무자각 상태를 알아차리고 시간이라는 동면에서 깨어나 현재로 들어오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마인드와 동일시에 기반을 두고 불만에 찬 거짓된 나는 시간을 먹고 삽니다. 그건 현재 순간이 자기한테는 죽음임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현재를 큰 위협으로 느낍니다. 거짓되고 불만에 찬 나인 에고는 우리를 현재에서 밀어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올가미에 잡아두려고 들 겁니다. 인생 여정의 내적인 목적.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우리 인생 여정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표류하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목표란 미래를 뜻하는 게 아닌가요? 이걸 현재의 삶과 어떻게 조율해야 하나요? 우리가 여행할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거나 하다못해 기본 방향이라도 알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여정에서 유일한 실체는, 진짜는 결국 이 순간에 내딛는 한 발짝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네 인생 여정에는 외적인 목적과 내적인 목적이 있어요. 외적인 목적은 목표나 목적지에 도달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이런저런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미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목적지나 미래에 취하려는 행보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느라고 지금 내딛는 한 걸음에 소홀히 대한다면 그때 우리는
여정의 내적인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이 내적인 목적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어떻게 하는지와 전적으로 관련됩니다. 내적인 목적은 미래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 순간 우리네 깨어난 의식의 질과 연관됩니다. 외적인 목적이 공간과 시간의 수평적 차원에 속하는 데 비해 내적인 목적은 시간을 초월한 지금 순간의 수직적 차원에서 우리네 존재의 심화와 관련됩니다. 외적인 여정에는 100만 단계가 포함될 수도 있으나 내적인 여정에는 오직 한 단계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딛는 한 발짝. 이 한 발짝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목적지뿐 아니라 다른 모든 행보며 단계가 이미 거기에 다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한 발짝은 크나큰 아름다움과 최고 특질의 행동인 완성 같은 것으로 바뀝니다. 이 한 발짝이 우리를 존재로 끌어들이며 이걸 통하여 존재의 빛이 빛날 겁니다. 이것이 우리네 내적 여정의,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목적이자 성취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외적인 목적의 달성 여부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가요? 자신의 내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런 게 중요하겠지요. 그 뒤에 외적인 목적은 그냥 즐기기 때문에 계속 할 수도 있는 게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목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내적인 목적에서는 완전히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와 정반대로 외적 풍요와 내적 빈곤이 실제로는 더 흔합니다. 또는 예수의 표현을 빌자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물론 모든 외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이르든 늦든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만물은 영속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외적인 목적은 지속적인 충족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습니다. 외적인 목적의 한계를 알게 될 때 그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접게 되며 나아가서는 외적인 목적보다 내적인 목적을 우선시할 겁니다. 과거는 당신이 현존할 때 살아남을 수 없다. 필요 없이 과거를 떠올리거나 입에 담는 것은 현재를 회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어쩌면 자신과 동일시할지도 모르는 과거 이외에 우리 내면에 훨씬 더 깊이 자리 잡은 다른 차원의 과거가 있지는 않나요? 달리 말해 우리네 삶을 좌우하는 무의식적인 과거, 특히 유년기 경험이나 어쩌면 전생의 경험 같은 건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며 시대와 연관되는 문화적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방식이며 생각하는 것,
또 관계의 성격이나 삶의 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게 되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무엇이 남을까요? 망상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요? 자신의 무의식적인 과거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나 감정, 욕망, 반응,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외부 사건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걸 일일이 탐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든 필요할 때면 현재에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이 이끌어낼 겁니다. 과거를 파고들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늘 뭔가가 더 나옵니다. 당신은 과거를 알거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달리 말해 미래가 결국 나를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당신을 시간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순간의 힘에 다가서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순간의 힘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의 존재하는 힘, 여러 생각 형태에 묶이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의 힘입니다. 그러니 혹시 과거에 눈길 돌리더라도 현재를 기점으로 그렇게 하세요. 과거에 주의나 관심을 더 돌릴수록 과거를 더 키우는 것이며 과거에서 생겨난 자아를 만들 확률이 더 커집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주의와 관심이 필수지만 지나간 과거를 위한 건 아닙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행동과 반응, 기분, 생각, 감정, 두려움, 욕망 등이 현재에 생기는 즉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과거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거나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지켜볼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다면 그게 과거를 잘 다루는 것이며 당신의 존재의 힘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과거로 들어가서는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없어요. 현재로 들어서야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왜 특정한 일을 하는지, 특정하게 반응하는지, 또는 각자의 독특한 극적 사건과 대인관계 패턴 등을 왜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지금의 현실을 더 의식하게 되면 자신의 조건 반응이 왜 독특하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나의 대인관계는 왜 특정한 패턴을 따르는지 등에 대한 통찰력을 문득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거나 더 선명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괜찮고 도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현존입니다. 그것이 과거를 녹여 없애요. 그것이 변형시키는 힘이요 매개물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가능한 한 현재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과거는 당신의 현존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존하지 않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